청와대에서 지시한 건 중에서 KTNG 사장 교체권은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권은 잘 해야 된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만둔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정부가 청와대가 KTN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고 유튜브로 폭로했습니다. 또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국채를 더 발행하려 했다 이렇게도 주장했는데 폭로한 사람도 또 폭로하는 방법도 매우 특이합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지난 정부 신재민 차관하고 이름이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5급 공무원이죠. 사무관이고요.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사무관으로 들어온 이후에 2014년에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에 이 공직에서 사직을 하고 올해 7월에? 예, 현재는 학원 강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학원하고 이미 계약까지 마친 상태라고 하고요. 유명한 인터넷 강의 업체하고 계약을 그렇습니다. 했다고요.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 먼저 직접 들어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KTN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KTN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KTNG의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고요. 기본적으로 KTNG는 민간 기업이에요. 그런데 한 거죠. 청와대 지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KTNG 관련 동향 보고 자료는 담배 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N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서 KTN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자, 담배하고 홍삼 만드는 KTNG 네. 민간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주가 기업은행이 2대 주주가 있으니까 기업은행은 정부가 좀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기재부가 관리할 거고 그러니까 기재부가 기업은행 통해서 KTNG 사장, 지난 정부에 임명된 KT 사장을 바꾸려 했다라는 게 이제 의혹의 핵심입니까? 그런데 이제 의혹의 핵심인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 KTNG 사장은 교체되지 않았어요. 연임했군요. 연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 이야기는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한다 해도 결국은 인사 개입에 실패한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패했더라도 만약에 개입시도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재부 입장은 청와대에 의해서 그런 인사 지시 없었고 동향 보고를 한 게 맞는데 당시 이제 당시에 연임에 성공한 당시 사장과 관련해서 뭐 고발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향 보고, 동향 조사 이것은 정상적인 이 모니터링 활동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신 전 사무관이 MBC가 이걸 얼마 전에 보도했는데 그 문건을 MBC 기자에게 준 당사자다. 자기가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본인의 업무는 아닙니다. 저 신 전 사무관은 5급 사무관인데 국고과에 근무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보고를 하러 이제 들어갔다가 저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확보했다는 게 어떤 방법으로 확보한 것인지 그러면 상급자 적어도 이 차관이 저 이야기를 직접 해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사무관에게. 그렇다면 뭔가 이제 책상에 놓여 있는 문서를 봤다든가. 근데 문서가 지금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 보도까지 된 상황인데 그 자체도 지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데다가
자, 문제는 지금 보신 대로 저기에 써 있는 문제. 제일 윗 문장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 네. 다만 이 기업은행을 통해서 사추위, 그러니까 이제 사장 추천위원회입니다. 투명 공정한 운영을 요구했다 그래서 네. 저 문구를 보면 대응 방안은 매우 지금 합법적이고 투명합니다. 원론적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정부는 강력할 겁니다. 기업은행의 이야기만 하면 예를 들어 차관 정도가 기업은행에 이야기하면 네. 예컨대 청와대 KTNG 지시다. 네, 그랬다고 만약에 치자고요. 신차관이 말한 게 맞다면요. 음. 신차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공정하게 하세요. 의결권을 신중하게 행사하세요. 네. 이렇게 말하면 딱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은행에서.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뭐 이거 어디까지나 과거에 추정이지만. 이제 정무적인 이제 해석을 하여 네. 아, 청와대의 의중은 무엇인가? 흔히 우리가 이제 관료 사회를 놓고 영혼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인다. 네. 이런 이제 표현들을 과거에 많이 했었죠. 네.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다수 국민이 생각을 할 텐데 정부는 일단 부인하는 상황이고 신전 사무관은 어쨌든 이런 의혹 네. 제기를 이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재부의 설명이 이런 겁니다. 기재부가 담배사업법상 KTNG를 이 주무관청으로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장에 대한 고발건부터 여러 가지 네. 비리나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니까 당연한 조치로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일환이었고 이 문건에도 정부의 어떤 개입은 불가능하다. 주주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고려를 하겠다라는 문건의 내용인데 이것 자체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라는 게 기재부의 지금 설명이고요. 다만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야기한 것은 이런 걸 범위를 좀 넘어가서 정부가 마치 어떤 직권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어떤 문건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들었다는 것인데 그럼 들었다는 주체, 누가 언제 무엇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말만 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고요. 특히 이 공개된 문건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 문건이고 차관 보고라고 써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누설했을 때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해당이 되고 본인도 그 처벌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신문 사장도 교체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청와대에서 지시한 건 중에서 KTNG 사장 교체권은 뭐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권은 뭐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런 주장은 신뢰할 수가 없다. 서울신문 전 사장은 임기 마치고 후임 인사가 늦어져 9개월 넘게 재직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이 주주 구성을 보시면요. 기획재정부가 최대 주주입니다. 주주로서 인사권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서울신문은 정부 겁니다. 예, 당연한 거기 때문에 보시면 서울시장의 사장을 뽑는 데 있어서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대 주주는 기획재정부이고요. 2대 주주는 지금 우리사주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3대 주주가 이제 포스코로 되어 있는데 정당한 주주권 행사로 인한 것이고 오히려 사장 교체라는 건 임기 중간에 교체를 말하는 것인데 임기가 끝나고도 2달이 지나서도 지금 새로운 사장이 지금 선임이 안 돼서 2달간 전임 인사가 이 직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서 어떤 뭐 부적절한 직권 남용으로 사장이 교체된 사실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서울신문 기자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장 선임에는요. 네. 신재민 전 사무관이 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유튜브에 우리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 하죠. 돈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8조 원이나 되는 국채 발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또 주장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국고과의 자금 사무관으로 자금 총괄, 국고금 총괄했을 때 있었던 8.7조 원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지시 관련해서 말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가지고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부회에서 이미 결정해가지고 의미를 내리나. 제가 추가로 발행하면 발생할 이자 비용 8.7조 원 발행하면 연간 거의 2천억 발생하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의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하여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최종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국채를 발행한다 함은 네. 이 국가가 재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 꼬온다는 소리죠. 돈을 꼬오고 이제 채무를 지는 거죠. 네. 적자 국채라 함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 규모로 발행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 채무를 질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발행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자 채권을 국채를 7, 8조 원 발행하려고 했었다. 무슨 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문제는 저게 결과적으로는 무산된 일이에요. 토론이 있었다는 거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재정 조달을 위해서 확대 재정을 계속 펴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올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이 필요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세수가 좋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이 신전 사무관 얘기 중에 하나 맞아떨어진 건 페이백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페이백은 국고채를 매입하는 겁니다. 근데 국고채를 매입하는 것을 포기했다. 매입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포기해진 정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거기에 대한 정부의 또 해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이례적이긴 하나 사실은 국고채가 오히려 시중에 희귀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통되도록 놓아뒀다라고 하는 해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진실 공방이긴 한데 신전 사무관의 주장이 이제 일종의 음모론인데 딱 떨어지는 것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 28조 원 정도 국채 발행을 하려고 했고 실제 20조 정도는 발행을 했고 나머지 8조 원을 그러니까 8조 원을 더 정부가 빚을 내려고 했더니 근데 세수가 요즘 넉넉히 거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맙시다 했는데 중단했다. 정부에서는 더 발행하자 이것저것 뭐 돈을 쓸 수도 있고 또 이유를 보니까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걸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빚을 좀 얹어놓으면 이번 정부가 좀 부채가 좀 늘어나더라도 비교할 때 좀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해 상황은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전 사무관의 주장인데 하지만 이루어지진 않았다.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뭐 저걸 굳이 저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석을 한다면 정부 쪽에서는 강하게 그럼 이제 재정을 이제 강화하자, 국채 발행하자. 근데 예를 들면 그 당시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절이죠. 그럼 막았던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정부 발표는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팩트인데 이 신전 사무관의 이제 주장이 들었다잖아요. 이번에도 또 들었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장들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보면 저런 이야기가 당시에 그러니까 기재부 안에 횡행했다고 하는 것을 이 메신저를 공개한 게 있습니다. 메신저에서 저런 이야기를 상당히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최근에 이 김 수사관 사태 때문에 좀 자라보고 논란 가슴이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뭐 텔레그램처럼 상부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이 같은 공무원 동료들끼리 이게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은 사적 의견으로 추정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신전 사무관이 이 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 어떤 출처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난 7월에 사무관을 그만두고 지금 12월에 폭로를 했을까? 이 신 사무관은 독특하게 생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기재부를 그만두고 사실 공무원 학원이랑 강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강의를 하려면은 제가 왜 기재부를 나오게 됐는지 말을 하고 전달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미루다 하다가 벌써 연말이 됐습니다. 더 이상 강의를 안 하면은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후 신재민 씨는 영상 후반부에 본인이 강의로 한 학원 광고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스터디에 강사로 계약을 맺은 다음에 지금 상당 기간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사를 하면 정말 잘 가르치고 잘 되고 싶거든요.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쪽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일을 하시는 관계자들의 마인드가 단순하게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거 이상이구나. 저기 지금 화면 저희가 덮었긴 했는데 덮긴 했는데 저 유명한 학원 인터넷 학원계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라고 불려질 수 있고요. 다 아는 회사죠. 이미 계약까지 맞춰져 있던 상태이고. 이런 폭로를 할 때 그런 학원의 로고를 붙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거잖아요. 홍보 목적, 광고 목적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스스로 후원 계좌까지 올렸습니다. 후원을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부탁을 했다는 것은 생계가 어렵다, 후원해달라. 그리고 내가 이런 강의를 체결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건 뭐냐면 이름이 좀 알려져서 스타 강사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사직하고 이후에는 사실은 33살 나이면 어디에 취직할 수도 있지만 취직보다는 강사로서
강사로서 활동할 거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런 언론 홍보가 본인의 학원 강사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하기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다음 주에 속보가 네, 있으면 또 계속해서 다루게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이한 사건입니다. 네. 네. 그 사무관 중에 행시 중에 기재부 사무관은 또 가장 사무관 중에 꽃이라고 엘리트죠. 하는데, 네,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자, 손정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